초유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동적 발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본인도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위원장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파면 결정과 함께 자신만의 의견을 이렇게 보탰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은 이달 중순 총회를 열고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농경지 등의 폭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충북 단양군의 한 고갯길.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내리막길에 멈춰섰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던 것을 제어해 큰 사고는 피했지만 운전자는 다시 출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움직이질 못해요. 내리막길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미끌려서 지금 가드레일에 여기 부딪힌 거예요. 네,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단양군의 한 농가. 동그랗게 솟아올라야 하는 비닐하우스가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철제 프레임이 휘어졌는지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봄철을 맞아 밭에 심으려던 고추 모종은 무너진 하우스로 들어오는 냉기를 고스란히 막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면 있나 싶으면 이제 살리죠. 이게 저기 빨리 녹아야 되는데 저래 들어앉아서 이제 어떻게 치워가지고. 산 아래 인삼밭은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멀쩡한 가림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삼밭과 인접한 하우스들도 물기를 머금은 습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40cm 왔는데 이게 비가 오면서 들어붙어서 이게 뭐 녹질 않아요. 녹질 않아서 이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번에. 지난 이틀간 충북 지역엔 제천 12.5cm, 단양 9.2cm 등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백산과 인접한 단양군 일대엔 3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들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눈이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종철에 농번기에 들어서면서 한참 필요할 텐데 이게 이제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또한 충북 충주에선 제설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다치는 등 폭설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특히 지난 연휴 동안 최대 50cm의 눈이 쏟아졌는데요. 일부 학교는 오늘 폭설로 길이 막혀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최대 25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강원의 한 산간도로 오르막길. 차량 한 대가 멈춰선 채 헛바퀴를 돌립니다. 도로에 가득 쌓인 눈을 밀어내는 제설 차량 뒤로 다른 차량들이 뒤따릅니다. 산자락 아랫마을 주민들은 넉가래로 눈을 퍼내며 마을길을 뚫습니다. 어저께 4시간을 쳤어요, 지금. 예. 이게 뭐 급한 일 있으면 이거 쳐야지 나가지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꽁꽁 얼면 못 나간단 말이에요. 한때 소강 상태에 접어든 눈발은 오후 들어 다시 강해졌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관령 정상입니다. 제설 작업이 내리는 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눈이 이렇게 쌓이면서 도로는 빙판길로 변하고 있습니다. 30cm가 넘는 적설량을 보인 태백에선 비닐하우스 3동이 무너졌고 정선에선 덤프트럭과 버스가 부딪혀 승객 12명이 구조됐습니다. 강원 태백과 삼척 등 산간 지역 17개 학교는 개학을 내일로 미루거나 등하교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10에서 20cm, 많은 곳은 25cm 이상의 눈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넘게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시간당 3cm 이상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축사나 비닐하우스 붕괴는 물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을 기해 미국에서 오는 모든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등 대공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와 전쟁 수행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외교적 대참사로 기록된 백악관 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광물 협정을 하고 러시아와 전쟁도 끝내려고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Now maybe somebody doesn't want to make a deal, and if somebody doesn't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at person won't be around very long. That person will not be listened to very long. 우방을 무시한 채 자국 우선주의만 외치는 트럼프 행보에 유럽 내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침략자인 러시아한테 굴복시키려고 잔혹하게 망신을 줬다고 맹비난했고 영국도 러시아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can I just remind him, Russia is the aggressor. Zelensky is a war leader whose country has been invaded, and we should all be supporting him and not fawning over Putin. 미국이 더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며 의존도를 줄여 자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하길 원하는지 말한 적이 없고 러시아는 연일 트럼프 행보에 찬사를 쏟아냅니다. 동맹도 우방도 이익에 따라 벌일 수 있는 트럼프식 외교 정책에 국제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즉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가 보복을 다짐하면서 세계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 박윤수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박윤수 특파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네,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일 0시, 그러니까 6시간쯤 전부터 발효됐습니다. 중국산 상품에 지난달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추가로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동맹이든 적대국이든 상관없이 관세로 전 세계를 겨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당장 이 캐나다와 중국이 맞대응을 하기로 했잖아요. 특히 중국은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미국의 농촌 지역을 겨냥한 것 같네요. 네, 미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캐나다는 오늘부터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결국 미국 물가가 올라서 미국의 손해라는 전망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잖아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입장은 뭡니까? 네, 한마디로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직접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확인해 보시죠. So they're going to have a tariff. So what they have to do is build their car plants, frankly, and other things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case they have no tariffs. 이번에 가장 먼저 관세를 떼긴 세 나라가 미국이 무역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무역 적자 1위국이 중국이고 멕시코가 2위, 캐나다가 9위입니다. 오늘 발표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대규모 미국 투자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미국이 손해를 보니 세금을 더 내라는 거고 그게 싫으면 미국에 와서 물건을 만들라는 건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물가만 올라서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1시에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연설을 합니다.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관세 폭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순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경제팀 오혜정 기자와 짚어볼 텐데, 자, 오 기자.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당장의 타격이 있겠죠? 네,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세를 피해 투자를 했던 거죠. 우리 대기업 집단 25개 그룹 가운데 모두 201곳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가장 많은데요. 이곳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수출하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올해 한국의 총수출은 전년보다 약 3,2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G전자는 미국의 테네시 공장에서,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의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제철도 미국 현지에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경우 선제적으로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인건비나 설비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현지 투자에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막상 현지에 가서 보면은 공장 구축 비용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정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지만 다음 보편 관세 대상으로 우리가 지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화두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만 TSMC와 비슷한 출자 구조의 국민 기업을 키워내는 걸 언급하자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정책 대결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진 그렇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에 대한 유튜브 대담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과 그래픽 처리 장치 세계 1위 기업으로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을 키워내고 국가나 국민 펀드가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내면 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줄 거란 겁니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일제히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이자 사회주의다. 상상 속 회사를 뜯어먹을 국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채 1시간도 안 되는 사이 SNS에 4개 글을 연달아 올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정부가 지분 48%를 출자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지적 능력, 극우 본색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보수 진영 주자들도 국유화 투자만 하면 엔비디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본인 지적 능력부터 키워라, 괴상하다 못해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맞받으며 종일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공짜로 지원만 해주면 특혜가 되니 국가가 국부펀드로 투자하면 그만큼 지분을 갖는 게 정상이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지지율 독주 속에 보수 진영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등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